각각의 네트워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 결국 AI, 배터리 두 가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오가닉 비즈니스,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가장 잘 구현을 하고 가장 잘 지금까지 성장이 되어 온 기업을 아마존과 월마트를 비교를 하면서 예시를 들었고, 그러면 과연 테슬라는 이 오가닉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떻게 지금 사업이 구현이 될 거고 향후 어떻게 돌아갈 건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 일단 이제 테슬라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려면 테슬라라는 기업을 첫 번째는 전기차 제조 기업으로만 볼 것이냐, 그다음 두 번째 FSD나 소프트웨어 같은 IT 기업으로 볼 것이냐, 세 번째는 ESS 같은 에너지 기업으로 볼 것이냐, 그다음 네 번째 플랫폼 기업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오늘 얘기한 오가닉 비즈니스를 하는 네트워크 기업이냐. 그래서 테슬라가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를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과 사고면에서 아빠가 이렇게 저번에 영상에 한번 얘기했듯이 이런 관점으로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다섯 번째 네트워크 기업, 오가닉 비즈니스를 하는 관점에서 테슬라를 바라봤을 때 과연 테슬라가 어떠한 사업이 관련성이 있고 어떻게 오가닉 비즈니스가 구현이 될 건가를 도표를 그리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할 거고, 다음 편 영상에서 테슬라 오가닉 비즈니스가 어떻게 구현이 되고 어떻게 흘러갈 건지 오가닉 비즈니스의 특징과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다시 설명을 하면서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가 오가닉 비즈니스를 하는 네트워크 기업으로서 어떻게 구현이 될 건지를 설명을 한번 해 보려고 해. 자, 그러면 먼저 테슬라가 네트워크,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림 31과 32를 보면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어떤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한 게 있고, 그림 32에 보면 테슬라 네트워크를 몇 개 적어 놓은 그림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 차량은 주행을 하면서 배우고 그 배운 거를 학습을 하고 그거를 다른 차에 전달을 해서 다른 차가 그거를 통해서 배움의 차가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야. 그게 지금은 개념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해를 하기 쉽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할 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야.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는 뭐냐면 결국 테슬라 차량이 주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주면 여기서 AI를 고도화를 시켜서 러닝을 시켜서 그것을 차량에 OTA 업데이트를 하면 소프트웨어가 향상이 되고 그걸 통해서 차량이 좀 더 안전한 운전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한 거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차량과 차량, 그리고 차량과 이거를 연결을 한 어떤 네트워크 플랫폼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야. 그거를 플리트 러닝 네트워크라고 그래. 결국 차량과 차량과 다 연결을 하고 거기에서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향상된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을 플리트 러닝 네트워크라고 보고, 두 번째는 에너지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 차량에 부착된 배터리, 그리고 가정에 부착된 파워홀, 그 다음 기업이나 이런 쪽에 사용하는 뭐 메가팩이라든지 파워팩, 이런 ESS 장치가 있지. 우리가 태양열이라든지 지속가능 재생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 장치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그리고 슈퍼차저, 이러한 배터리와 관련된 에너지 네트워크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면 테슬라 네트워크, 테슬라 오토노머스 차량 공유 네트워크도 실현이 되겠지. 그 다음 리퍼럴 네트워크라고, 테슬라는 차량을 영업사원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 소유주들이 직접 고객이 직접 영업사원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리퍼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차량 판매, 마케팅, 보험도 포함이 되겠지, 그지? 그런 차량 운행에 관련된 제반 모든 영업 활동을 고객이 다 하는 거야, 고객. 차량이 좋으니까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판매를 권유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마케팅이 되니까 테슬라는 전혀 광고를 하지 않는 회사가 된 거지. 이러한 네트워크도 기업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테슬라의 각각의 네트워크는 서로 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 테슬라가 각 사업부별로 어떻게 플랫폼이 연결이 돼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 가장 중심에는 순수 전기차가 있겠지, 그지? 순수 전기차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순수 전기차가 충전을 하려고 그러면 슈퍼차저를 이용을 해야 되고, 배터리를 이제 차에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이 기가팩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EV카도 생산을 하지.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도 발전을 하고, 그리고 차를 운행하면서 보험과도 연계가 돼 있고, 그 다음 FSD의 AI 발전은 결국 테슬라 봇의 발전, AI의 발전도 되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 봇이 어느 정도 구현이 되면 결국 기가팩토리에서 의장 공정에 쓰일 거고, 그 다음 기가팩토리는 차량용 배터리도 생산하지만 ESS도 생산을 하기 때문에 ESS를 생산하고, 뭐 솔라 패널, 지금은 이제 뭐 관계가 끊어졌지만 솔라 패널을 통해서 ESS 저장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뭐 이것도 연관돼 있고, 그 다음 이러한 ESS와 저장 장치를 효율적으로 관리, 분산, 배분하는 이런 VPP 사업도 이 ESS와 연관이 돼 있지, 그지?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도 향후에는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기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뉴럴링크 사업도 결국 브레인과 인공지능이 융합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뭐 기술적인 것들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면 뉴럴링크도 테슬라복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 이제 FSD가 발전이 되면 이제 로보택시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각 노드,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연계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는 아까 설명했듯이 크게 이 FSD는 결국 AI, 인공지능과 ESS 이런 배터리 두 가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에너지 네트워크랑 AI 기술을 중심으로 아까 설명한 플리트 러닝 네트워크, 그 다음 테슬라 오토노머스 차량 공유 네트워크, 그 다음 여기 뭐 리퍼럴 네트워크가 포함이 되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다고 살펴볼 수가 있고, 결국 이제 이 배터리와 AI 기술을 중심으로 이 큰 네트워크 사이로 이제 리퍼럴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에너지 네트워크하고 플리트 러닝 네트워크나 이쪽의 네트워크는 전혀 별개의 네트워크는 아닌 거야. 왜냐하면 배터리와 AI는 결국 이 테슬라 봇이 구동을 하거나 움직이기 위해서는 배터리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에 다 연계성이 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는 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각각의 어떤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좀 더 큰 범위의 네트워크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테슬라는 아까 설명한 관점에서 보면 배터리하고 EV는 어떤 디바이스나 노드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여기에 AI는 결국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노드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러한 EV, 배터리, AI가 중심이 돼서 이러한 에너지 네트워크와 테슬라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테슬라의 수익에 많은 부분을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각 사업부를 어떻게 플랫폼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각각의 네트워크가 어떠한 연계성으로 비즈니스가 구현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고,
지금은 사실 테슬라가 차량을 판매를 해서 대부분의 수익을 내고 있지, 나머지 연계된 네트워크와 관련된 어떤 가치를 통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FSD가 좀 더 현실에서 사용이 되게 되면 그것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테슬라 네트워크가 오가닉 비즈니스의 예시로 들은 아마존 네트워크가 조금 이제 차이점이 아빠가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테슬라는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을 하게 되면 외형적으로 플랫폼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플랫폼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이 노드가 될 수 있는 거는 디바이스, 콘텐츠, 정보, AI,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이 사람을 좀 더 구분을 하면 뭐 고객이 될 수도 있고, 판매자, 구매자, 그리고 그 중간에서 관여되는 어소시에이터, 이러한 각각의 노드들을 다 연결하면 플랫폼이 되는 거고,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이러한 노드와 노드를 테슬라는 각 노드를 연결한 네트워크, 또 사업적으로 연관성으로 이거를 또 연결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개개의 네트워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적인 연관성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가치의 축을 두 개로 보는 거에 가상세계의 어떤 Z축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게 격가지로 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테슬라는 우리가 현실 세계의 로봇과 AI, 이 두 개를 연결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X축과 Y축에 있는 로봇이지. 로봇은 디바이스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디바이스. 이 디바이스의 노드라 가상세계 AI의 여기에 뭐 데이터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가상세계의 AI를 연결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AI는 디지털 세상에서, 뭐 디지털 세상을 가상세계로 보면 가상세계 온라인 세상에서 존재하던 AI를 현실 세계의 로봇과 연결을 해서 물리세계 법칙을 따르면서 스스로 알아서 인지 판단 제어를 할 수 있는 로봇을 실현을 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